자, 라이노 3차 시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알려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줄 거는 3차 시에 배웠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알려줄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플러스에서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일단 라이노에서 알아야 될 거를 먼저 알려줄게요. 점, 선, 면, 입체. 라이노에서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먼저 짚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줄 건데, 이거는 점이고,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면, 여기 입체인데, 라이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은 커브, 면은 서피스, 그리고 입체는 뭐 덩어리, 고체 이런 표현인데, 솔리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거야. 저번 시간에는 커브를 사용해가지고 동그라미, 뭐 원이나 직사각형 만들었다면, 오늘은 이 커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알려줄 거고, 면에 관련된 거를 이제 알려줄 거야.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 폴리라인을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항상 해야 될 거, 그리드 옵션 확인. 단위 밀리리터 맞고요. 그리드 300에 1.0에 10. 전 스냅 간격 오늘은 0.5로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커브를 하나 그려줬는데, 우리가 보통 화장품 보면은 네모난 화장품도 잘 보면 여기가 완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 여기가 살짝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너희가 노트북이나 펜이나 뭐 휴대폰도 보면은 완전 네모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처리, 곡선 처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라이노에서는 이거를 필렛을 준다. 필렛 처리를 한다라고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게 일단은 첫 번째, 필렛. 그러면 필렛 값은 어떻게 주냐? 기억자 커브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누르면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게 필렛이야. 필렛을 필릿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필렛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나는 필릿 말고 필렛이라고 할 때가 편하더라고. 강의 교환에도 필렛이라 나와 있어서 그냥 필렛으로 할게요. 필렛을 누르고 지금 반지름이 나는 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선 하나 그리고 밑으로 그려진 선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그리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필렛 값을 1이라고 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가 1mm잖아? 그러면은 반지름이 1mm인 원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곡선 처리가 반지름 1mm인 원의 이 곡률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는 필렛 값을 2로 줬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두 칸에 있는 이 원의 커브랑 똑같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지. 그러면은 한번 우클릭 눌러서 다시 실행해주고 반지름 1 누르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뜰 때가 있어. 이때는 Alt 탭을 이렇게 두 번 눌러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됩니다. 이렇게 라이너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건데 여기 키보드 있으면 여기 스페이스바 있고 여기 Alt 있고 여기 컨트롤 시프트 여기 캡스랑 여기 위에 네 번째 거에 아마 탭이 있을 건데 Alt 탭 눌러주면 다른 창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Alt 탭 누르면은 원래 라이너 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먼저 숫자 오류가 뜨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숫자가 잘못 뜰 때는 Alt 탭 눌러주면 되고 너무 이게 오류가 자주 난다? 그럼 라이노 저장했다가 나갔다가만 다시 들어오면은 또 괜찮아집니다. 아무튼 필렛 값 다시 1로 줬고 이번엔 1로 줬더니 반지름이 여기 1인 필렛 값으로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알려줄 거는 못따기인데 못따기는 여기 두 번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거리를 1이랑 1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똑같아. 여기 있는 거 누르고 여기 있는 거 누르면 여기가 한 칸, 여기도 아래로 한 칸, 뭐가 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못따기는 많이 안 쓰고, 못따기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더 알려주자면, 거리를 만약에 2랑 3으로 설정을 하면은, 위 거, 아래 거. 여기 보면 여기 두 칸 지금, 뭐가 따여졌고, 여기는 하나, 둘, 세 칸 따여졌지?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설정해서 뭐를 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알려줄 거는 이제 필렛이랑 못따기까지 했으면 아까 세 가지 있다 했잖아. 마지막이 바로 옵셋이라는 건데 이 옵셋은 뭐냐?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키우거나 똑같은 크기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안쪽으로. 그래서 이걸 누르고 여기 내가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간격 띄우기라고 뜰 텐데 그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안으로도 생성이 되고 바깥으로도 생성이 될 거야. 난 바깥으로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곡선도 된다. 곡선 눌러서 이거 누르고 바깥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건 지금 거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거리를 한 0.3 정도로 주면은 이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거리는 만들 때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거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재밌지? 그게 그려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필렛이랑 옵셋을 필렛이랑 옵셋에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얘를 우리 그때 복제 뭐라 그랬지? Alt 누르고 화살표 움직여지면 복제된다 했었지? 필렛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고 옵셋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필렛을 먼저 주게 되면은 이 곡선이 먼저 그려지고 이 상태에서 옵셋을 따주면은 곡률이 그대로 넘어가. 이 비율이 그대로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고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이 달라. 정비율로 커졌기 때문에 반지름이 여기를 중심으로 했다고 치면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랑 이렇게. 근데 이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셋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필렛을 준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여기는 여기 거리가 일정한데 여기는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내가 배웠을 때는 교수님께서 필렛을 먼저 주고 얘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옵셋을 따라라고 하셨고 근데 폰 케이스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여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이건 때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쓰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필렛을 먼저 준 상태에서 이렇게 옵셋을 따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거 커브줄 세 가지는 배웠고 오늘은 면에 관련된 것도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면을 알려줄 건데 여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걸 먼저 해볼게. 이거는 이렇게 점 4개를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채워졌지? 내가 아까 노트에서 그렸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이라 해야 되나?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면이에요. 그레드 스냅을 켠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 딱딱 걸리니까 이렇게 더 맞춰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서피스,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고 두 번째 거 이거는 뭐냐?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에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곡선을 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면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직선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된 모양에도 이걸 면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커브가 이거는 지금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다 같은 선상에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아래로 그러면 여기 3차원의 공간에서 봤을 때 같은 평면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가 내려와 있잖아.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될 거야. 어. 닫힌 평면형. 평면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로프트라는 걸 알려줄 건데 로프트가 무엇이냐? 로프트는 이런 거야. 내가 이 원 모양을 백제를 떠서 조금 더 크게 그려준다. 여기 3차원의 공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면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로프트를 이게 로프트야. 뿔 모양처럼 생긴 거. 이거는 보통 안 쓰고 이 로프트 아래 거 누르고 위 거 누르고 엔터 엔터 누르면은 여기랑 여기를 잇는 이렇게 서피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틀었을 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이 있으면 커브가 있으면 이 커브 길이를 연결해가지고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게 로프트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방향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생기지. 응. 다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엔터를 한 번만 누르면 화살표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안 맞는 화살표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줘. 어, 화살표를 눌러줘. 이렇게 지금 같은 걸로 맞춰졌지? 클릭 하다 보면 이게 맞춰진단 말이야.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되고 이렇게 로프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형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것도 될걸? 이것도 복제를 따가지고 로프트를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닥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화살표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프트였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면으로 만들고 싶다? 그때 쓰는 게 바로 패치예요. 이렇게 뿔 모양은 로프트였고 그 옆에 보면은 패치가 있는데 패치로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 이거는 뭐 열린 게 없잖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뿐 이거 자체는 다 연결돼 있잖아. 이거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 UV가 있는데 이거는 이때 설명해도 되지만 가장 낮춰주세요. 그다음에 해주면은 요게 면이 돼요. 그치?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평면이 아니라 안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른 평면이 있어도 이거 자체를 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아까 이거를 왜 10에서 이렇게 줬냐면 이 선이 뭘 말하는 거냐면 UV 커브가 이렇게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조선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안 예쁠 때가 있어서 저는 보통 이거를 1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패치도 진짜 많이 써. 패치도 정말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가 뚫린 모양 여기 너희가 이제 로프트를 썼으면 이게 면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위아래가 뚫렸어. 이거를 닫아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이거를 누르고 여기 동그란 거 동그라미 두 개에 들어가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아지는 듯한 이런 모양이 있어. 평면형 구멍 끝막음. 이걸 우리는 이제 캡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해주면 위아래가 이렇게 막혀. 음영으로 보면은 그치 위아래가 막혀 있는 거를 더 잘 볼 수가 있지.
그러고 이제 패치랑 뚜껑 만들기까지 이 시점에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필렛이랑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 요렇게롬 생긴 걸로는 딱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평면형 커브 이건 사실 안 쓰는데 요런 아이콘이었지. 이렇게 딱딱 네모네모가 아니어도 같은 평면에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얘를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이건 서피스 제작. 이거는 얘도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인데 얘는 잘 안 써. 잘 안 써. 이거 로프트는 이런 식으로 선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를 면으로 만드는 거였고, 패치는 뭐였냐? 패치는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닫혀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게 탑뷰야. 아, 탑뷰래. 프론트뷰야, 프론트뷰. 앞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 이런 원이라고 해도 얘를 면으로 만드는 거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뚫리는 거를 구멍을 막아주는 거는 우리가 캡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캡을 아이콘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명령어에다가 C 누르면은 아마 뜰 거야. 캡, 어우, Alt 탭 눌러주고 명령에 캡을 쓰면은 왜 이래? 캡 쓰면은 여기 있을 거야. 캡.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끝마금 알겠지. 근데 나는 명령어 단축어보다는 명령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눌러서 썼어.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 다음이 이제 알려줄 건데, 그 다음 알려줄 건 뭐냐면, 우리 저번에 돌출 배웠었잖아. 돌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돌출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배울 돌출은 조금 달라. 여기서 나오는 돌출 말고, 그 위에 있는 거에서도, 여기 직선 돌출이라는 게 있어. 직선 돌출하면은 이것도 위로 나오게 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는 위가 이렇게 뚫려 있어. 위가 이렇게 뚫려 있지. 만약에 이게 패치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직선 돌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는 막혀 있고 이게 위는 뚫려 있고 이거는 여기 내부 분만 얘는 애초에 닫힌 돌출인데 이거는 열린 돌출이야. 위가 열려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좀 막히겠지? 근데 얘랑 다른 게 얘는 닫힌 돌출이고 얘는 닫힌 솔리드 폴리서피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에 배운 돌출을 하면은, 요거 자체가 덩어리야. 응, 덩어리인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안에 채워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솔리드 폴리서피스이기 때문에, 안쪽에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응. 그래서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는 이렇게 안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안이 아마 채워져 있을걸? 근데 아무튼 만들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는 캡 주기 전에는 이걸 그냥 직선 돌출을 쓰면은 이렇게만 나오지. 위가 뚫려 있는 상태로 돌출이 된다. 그리고 직선 돌출했으면 이게 원 레일이랑 투 레일을 알려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 중심점 잡는 법 배웠지? 어떻게 잡았어? 난 곡선을 하나 그릴 거야. 여기 겉에 타고 가다 보면 중심점 찍힌 거지? 여기서 찍고 탑뷰에서 찍은 다음에 프론트 뷰로 이렇게 한번 곡선을 줘볼게. 3차원에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야. 근데 원 레일을 쓰게 되면은 여기 숫자 1이라고 그려진 레일을 먼저 눌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걸 눌러.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돼.
나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줄여볼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네모난 걸로 줄여보고 다시 원 레이를 써볼게. 레이를 먼저 클릭을 하고 이거를 클릭을 하고 따닥 하면은 보이지? 이거 따라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돼. 이거 말고 네모로도 할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냐? 원 레일 눌러주고 이 레일을 먼저 눌러주고 밑에 거 눌러주고 엔터 화살표 방향 체크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원 레일도 진짜 많이 쓰지. 그러면 투 레일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레일이 두 개인 거야. 레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번에는 이 중심점 말고 근처점 켜서 중간점도 켜줄게. 여기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찍고 반대쪽도 여기 중간점에다가 레일을 이렇게 찍어볼게. 그 다음에 투 레일을 써서 레일 두 개를 다 잡고 밑면을 잡고 따닥 누르면 짠 요런 식으로 이제 레일이 되는 거야. 밑면을 이거 말고 뭐 원으로 해볼까? 지금 원은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지? 지름이랑 지름으로 하는 게 나을 거야. 근데 너무 안 예쁘다. 이게 아닌데. 여기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서 뭐 회전을 시켜줄게.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투레이를 마찬가지로 써보면은 하나 잡고, 두 개 잡고, 밑에 거 잡고, 따닥 누르면,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회전이 무엇이냐? 회전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컵 모양을 만든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종이컵 모양 조금 알기 쉽게 요런 컵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 그러면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요 모양 있잖아, 요 모양. 이 상태로 요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얘를 일단 치워보자. 음, 이렇게 종이컵 모양을 한번 만들어줘 볼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 회전은 여기 있어. 원레일, 투레일 옆에 회전이 있고, 회전시킬 커브, 우린 얘를 회전시킬 거잖아? 얘 눌러서 엔터 눌러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가 회전축이 될 거니까, 더 위에서 찍어도 상관없어. 여기 누르고,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옆방향 말고 완전 일자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를 다 덮어줘, 이렇게. 회전축을 만든 거야. 그리고 시작 각도는 0, 그리고 360도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두 번 눌러주게 되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지. 이게 바로 회전이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컵은 컵인데 여기가 안 뚫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좀 빨리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를 이렇게 회전해주면은 여기 회전축 시프트 눌러서 잡고 따닥 돌리면 이렇게 종이컵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원 레일, 투 레일 회전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알려줄 거는 분할, 트림, 결합, 분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것도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면 너희가 커브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 직면체가 있어. 근데 이거를 나누고 싶어. 그럼 우리 서피스 만드는 거 배웠잖아. 라이트 뷰에서 한번 찍어볼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졌지. 이거를 기준으로 얘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게 바로 분할이야. 여기 얘를 어딨어? 어딨어? 분할이 여기 있다. 이건데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이렇게 나눠진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르고 싶은 거. 자르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도마에서 뭘 자를 때 단무지를 자른다 하면은 얘가 그 단무지인 거지. 어. 그리고 이게 칼인 거지. 얘를 먼저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분할을 누르고 얘를 기점으로 자를 거니까 얘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잘립니다. 짜잔.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러면은 서피스도 자를 수가 있느냐? 응, 서피스도 자를 수 있지. 얘도 이렇게 이거 분할 눌러주고 얘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얘도 이렇게 잘려. 그러면은 아까 내가 뭐라 했었지? 이렇게 선, 면, 고체. 이 고체를 자르려면은 여기는 서피스가 필요하겠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서피스를 자르려면은 여기 있는 거 선이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분할이었다. 이게 바로 분할이었다. 사실 이거 말고 뭐 점으로 뭐 자르는 것도 있고 더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많이 안 써서 이렇게 서피스로 자르고 서피스를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선으로 자르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알면은 자르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알려줄 건데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쓰는 게 바로 트림.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걸 먼저 없애볼게.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없애려면은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트림이야. 그다음에 얘를 먼저 눌러줘. 얘가 기준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트림할 개체를 선택하래. 그러면 위 거 눌러주면 없어져. 완료됐으니까 엔터. 얘 자르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기준으로 없애야 되겠지. 그럼 다시 우클릭 눌러서 실행. 절단 개체. 그러니까 기준점을 선택해라 이거야. 기준점 이거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제 트림 뭘로 해? 이거 트림할 개체, 없앨 개체.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잡고 결합을 눌러주면 하나의 컵으로 됩니다. 근데 결합에서 중요할 게 이게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결합이 안 돼요. 커브 결합할 수 없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두 개를 맞닿아 있어야 이게 결합이 돼. 서피스도 마찬가지야. 서피스도 이렇게 있으면은 서피스 만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결합이 안 돼. 근데 서피스 만들 때 애초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만들어줬다 치자. 그럼 여기가 완전 맞닿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결합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방금 알려준 거 뭐였어? 결합 알려줬고 여기 트림 알려줬고 분할 알려줬는데 여기는 분해는 뭐냐? 약간 폭탄을 해체시키는 기능으로 선택한 솔리드 서피스 커브 등을 분해하여 나눈다라고 나는 배웠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이 친구. 이 친구를 분해를 눌러주면은 진짜 각각 다 나눠줘 이렇게. 각각 다 나눠지는 거야. 어, 완전 이렇게 해체를 시키는 거지. 근데 사실 요거는 쓸 일이 많이 없었어. 왜냐면 이거를 쓰면은 다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될 때가 있어서 다시 합치기가 좀 고난 길이긴 해. 그래서 보통 나는 분해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음, 아무튼 이렇게 있다. 차라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나중에 배울 건데 합집합이라는 걸 쓴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다 합쳐지는 건데 얘를 이렇게 누를 때 얘 자체를 분해를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와 진짜 다 이렇게
완전 각각 나눠진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나는 보통 분해를 많이 안 썼고, 얘를 묶을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 눌러서 컨트롤 G를 눌러주면 이게 그룹이 돼.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룹핑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줄 때는 이렇게 그룹을 많이 썼었고, 이거 풀어줄 때는 컨트롤 Shift G 누르면은 그룹이 풀려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키보드 여기 있으면은 컨트롤 여기 있고, 여기 G 키보드 있잖아. A 이상이 G 키보드 있는데 컨트롤 G 눌러주면은 얘가 파워포인트에도 그룹 있잖아. 이렇게 그룹이 되고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주면 이게 다시 이렇게 풀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진도 3차 시에 배운 진도는 여기까지고 되게 뭐가 많았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때 예제를 같이 교수님이랑 만들어 보고 끝나는데 예제 만들었던 거는 이거 다음 영상에 컵 만들기로 올려줄게. 우리는 컵이랑 와인병 만들기 예제를 했었고, 일단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일단 커브 툴이 있었죠? 이렇게 된 거, 곡선 처리하는 게 필렛이었고, 이렇게 못 따는 게 못따기였고, 다음에 했던 게 이렇게 간격 띄우기인 옵셋 배웠지? 그래서 이 필렛이랑 옵셋이 중요한데, 이 필렛이랑 옵셋 같은 경우에는 하는 순서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엄청 많았지? 일단 점 4개짜리 뭐였어? 면 만들기였죠. 면 만들기. 그 다음에 평면형 커브는 이렇게 곡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로프트는 2가지의 곡선. 사실 이거 3가지도 된다? 이렇게 3가지도 돼. 그냥 이거 다 눌러주고 방향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또 면이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로프트였다. 그리고 패치는 뭐였냐? 서피스, 제시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쓸게.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만 캡처해서 볼 수 있게. 패치는 뭐였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를 면을 만들어 줄 수 있었고,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 U랑 V 커브를 다 1로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 막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나로만, 선 하나씩으로만 된다. 그리고 직선 돌출 있었죠. 직선 돌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는 진짜 이거 덩어리 그 자체였는데, 이 직선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아래가 뚫려서 여기 옆면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위랑 아래가 뚫려 있었는데, 위아래 뚫린 거는 우리가 캡이라는 거 사용해서 막아줄 수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건 이렇게 4가지 있는 이 창에서 다 열렸으면은, 이 캡은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는 거에서 캡,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렇게 생긴 아이콘으로 해주면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 했던 게 원 레일스 윗면이랑 커브가 있으면 이거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였고, 투레일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대로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거였고, 회전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회전시킬 거 얘를 선택하고, 회전축 여기랑 여기 잡고 돌려주면은 이렇게 회전이 됐다라는 거. 일단 3차시 진도는 여기까지 끝.